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민심이 나락을 가자 국민의힘에서 이제야 김은혜 씨를 안 감싼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조수진 의원은 김은혜 홍보수석을 비롯한 참모진의 대응 방식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는데요. 조수진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 내부에선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자 출신인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방통위 소속 한 의원도 홍보수석실의 잘못을 비판하고 나선 건데요. 그래봤자 김은혜 씨가 몸통이 아닙니다. 지금 진중권 같은 사람은 조명 논란이 너무 사소하다, 시비를 걸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정적 이미지를 누가 만든 겁니까? 이것도 민주당이 덮어 씌운 겁니까? 전문가들의 지적은 뭐라고 해명할 겁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은 김은혜 선에서 꼬리 자르기 하지 말고 몸통인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씨, 한동훈 장관, 이상민 장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사진가들도 조명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빛과 그림자 때문인데요. 이렇게 분석한 내용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한 상황이기에 고발당한 장경태 의원의 주장처럼 그럼 카메라는 뭘 썼는지, 핀 조명은 어땠는지, 반사판은 있었는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이재명 대표는 장경태 의원을 고발한 대통령실을 향해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도 정치 보복을 한다고 꼬집었고요.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영상을 자세히 보면 그림자가 조명 따라 움직이는데 대통령실에선 그 집의 전등이라고 해명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두고 대통령의 짝퉁 리더십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는데요. 참사 책임 씌우기를 기강잡기로, 과한 사진 연출을 미담으로 포장을 한다 해도 엉망진창인 대통령의 짝퉁 리더십, 짭선행은 결코 미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국민 눈치를 보지 않는 건 앞으로 더 선거 치를 일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고요. 저런 대통령한테 잘 보여서 공천이라도 받으려고 칭송하고 있으니 여당도 저 모양 저 꼴이다, 이런 지적인 겁니다. 최근 12구 참사 유족분들이 기자회견을 했죠.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끝까지 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울리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위패도 없고 영정도 없는 분향소를 봤을 때 그 또한 2차 가해였다는 지적이고요. 그게 분향소가 맞냐? 그런 분향소를 본 적 있냐? 이런 비판에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기자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 여당 국회의원들 과연 있을까요? 이렇게 유족분들이 뭉치기 시작하고 이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고 정부의 책임을 묻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욱더 늘어날까 우려해서 어떻게든 흩어놓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와중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정신이 나갔다는 말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요. 이분들의 의견이 유가족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닐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저들 얘기는 전부 다 대변하는 거 아니니까 그 얘기에 너무 빨려갈 필요 없다, 이따위로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이런 와중에 논란의 중심에선 이상민 장관은 피자를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피자 달라 그랬습니까? 유족분들은 크게 6가지 요구를 했는데요. 간략하게 요약해보자면 진심 어린 사과부터 성역 없이 엄격하고 철저한 책임 규명,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과 책임 규명, 피해자의 소통 보장과 인도적 조치 등 적극적 지원,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 조치,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 대책 마련, 이렇게 6가지를 요구했는데 지금 집권 여당, 이상민 장관, 윤석열 대통령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니란 겁니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처리 후에 국정조사 실시로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예산은 예산이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싶은 소식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부의 책임을 묻는 포스터를 만들려고 인쇄업체에 출력을 맡겼다는 건데 그 업체에서 갑자기 제작이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결제까지 마친 인쇄물에 대한 제작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란 건데요. 2017년도부터 이용했던 업체라고 하죠. 이전 정부들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맡겼던 곳이기도 한데요. 심지어 다른 단체들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단체에서도 정부 규탄 내용이라며 거부 통지를 받았다는 내용이 전해졌는데 바로 이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은 출력할 수 없다, 이렇게 거부를 하길래 왜 그런 거냐? 라고 알아봤더니 담당자가 찝찝해서 그렇다. 그래서 9월부터 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인쇄물은 제작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런 답변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왜 갑자기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더 들어가 보면 결국엔 윤석열 정부의 공포정치, 여기저기 사법처리 대상으로 만들어버리고 국민들의 입을 막고 분열을 조장하고
이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커지는 거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다는 입장을 전했죠. 이제는 유족의 절규에 정치가 응답할 때라는 겁니다. 정부 여당은 이상한 말장난하면서 어영부영 넘어갈 생각은 꿈에도 꿔서도 안 되고 꿀 수도 없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몰아가고자 남욱 씨의 말을 열심히 따옴표 보도하고 있는데 개딸들이 칼 들고 쫓아올까 두렵다. 별소리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20대 남성 여성 민주당원이라고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코스프레하는 인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휴 참 진짜. 최근 김희겸 대변인은 검찰의 짜맞추기 조작 수사의 실체를 보여준 남욱의 말잔치라고 비판하며 제일 중요한 건 남욱이 왜 말을 바꿨는가? 이거에 대해서 파헤쳐야 된다는 겁니다. 남욱은 재판에서 여러 차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 라면서 새로운 진술을 쏟아냈는데 이건 검찰이 가르쳐준 대로 진술했단 말이나 다를 바 없지 않냐? 이게 짜맞추기 조작 수사가 아니면 뭐냐? 라고 비판했고요. 별 희한한 소식들이 다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당원들이 흔들림 없이 힘을 합치고 주위의 소식을 알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찰에선 최강욱 의원이 짤짤이 발언으로 고발당한 건을 불송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